네, 안녕하십니까. 상호명을 린빈의 시선으로 박동희 경제연구소로 바꿨습니다. 사실 린빈의 시선 자체가 뭐 의미 있는 단어이긴 한데 조금 장난스럽게 보여서 좀 진지하게 좀 다가가 보자라고 해서 바꿨고, 최근에 이제 일들이 좀 많아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음, 지나온 한 달, 앞으로의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시장은 아니고 조금 어정쩡한 시장, 애매모호한 시장, 뭐가 딱 치고 가는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럴 때 잘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성장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그 섹터들을 보면 뭐 이렇게 2차 전지, 뭐 전기차 충전소, 뭐 폐배터리, 뭐 요런 2차 전지 성장주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뭐 친환경 선박 뭐 등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좀 더 앞으로 크게 가야만, 크게보다는 어차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에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트렌드를 좀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을 좀 발견을 했는데, 요즘 트렌드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것들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슬금슬금 지금 60 후반대에서 이제 $70로 조금 올라간 편이고, 뭐 신문에서는 $1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뭐 미국의 그 태풍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풀린 유동성이, 이거 다 찍어가 한정된 재화를 다 이게 사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슬금슬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보면은 뭐 이제 환율도 좀 봐줘야 되는데, 환율도 117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외국인이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약간 좀 나왔다라는 것이 좀 이게 포인트인데,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30%에서 28%로 한국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 그리고 팔았다는 얘기고, 환율이 올랐다는 건 본국으로 돈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170원을 뚫지 않았다, 1180원, 1200원에 가지 않았다 얘기는 더 이상의 그 이상의 매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떠나면 한국 시장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한국은 올해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금리이고, 사실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을 좀 잘 봐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적은 거, 큰 거 같고, 성장주한테는 적은 비용이 들어야지만 성장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쓸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비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 성장주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비용으로 고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주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판도가 좀 바뀔 여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인 경기민감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10월, 11월 이벤트가 많아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채 그 상한 제도를 연장시켜야 되고, 뭐 테이퍼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고, 또 중국의 뭐 지금 현재 부동산이 지금 현재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파산이 났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헝다그룹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망했는지는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결국엔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어떤 부채를 포인트를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은 30%에서 50%는 현금을 가지고 있자. 폭락이 나오면 좀 그때 살 수 있는 여력인 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투자를 좀 길게 봤을 때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돈이 좀 필요하다. 9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고 10월, 11월 되면은 조금 더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한국의 박스피, 박스닥,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구간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현재 낸 수익을 가지고 지키면서 오래 남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다음 상승을 위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랑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개미들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냐? 올라갔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엄청난 상승이 한번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어떤 원자재들이 급격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한번 빵 터지게 될 거다라고. 그래서 엄청난 자산의 폭등이 한번 왔다가 엄청난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포지션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이거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수익이 안 난다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서. 그렇다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런 구간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전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이때 아마 승부가 나지 않을까. 엄청난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엄청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또는 이 양면인데 빛과 어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빛은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부의 추월 자선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점. 나쁜 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실업자, 엄청난 파산, 은행이 짊어져야 될 짐, 은행이 짊어지지 못하면 국가가 짊어져야 될 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IMF보다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걸 또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큰 부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조금만 참으시면은 던지고 간 분들의 돈이 모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무슨 엘리어트 파동을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비알파 파동 진행 중에 있고, 이제 C 파동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3,000 한번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않을까. 그때가 아마 10월 또는 11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힘들다고보다는 좀 다른 일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하면서 우리 포지션을 잘 갖추고 멘탈도 단단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한 주, 저번 주 영상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오늘은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큰 충격은 아직 안 왔다,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박동희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